밭에서 갓 캐낸 감자들이 눈앞에 가득할 겁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알찬 감자들을 보면 뿌듯함이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완벽한 수확물을 순식간에 도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실수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농부들이 쉬쉬하는 감자 보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될 사실은 이 흔한 채소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감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안전한 식재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벨라돈나와 동말풀 같은 독성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감자 역시 가지과 식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자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강력한 자기방어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잠자는 야수를 깨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손으로 감자가 독소를 만들어내도록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땀 흘리고 신경 쓰며 정성껏 돌봤던 여름이 끝나고 드디어 여러분의 소중한 감자 수확물이 땅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르고 튼튼한 감자들이 흙을 고이 간직한 채 가지런히 놓여 있죠. 이때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예쁘게 정리해야지 하는 마음일 거예요. 물 양동이나 정원 호스를 가져와 흙 묻은 감자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씻어 반짝이게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가지런히 늘어놓아 흔히 말하듯 바람 쐬고 말리자 할 마음이 들겠죠. 가장 논리적이고 올바른 과정처럼 보이죠. 안 그런가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제가 여러분을 말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 행동이 사실은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깨끗하게 씻고 껍질을 말려주면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감자 안에 세상만큼이나 오래된 자기방어 메커니즘을 깨우는 행동이 됩니다. 감자는 평생을 어두운 땅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밝은 빛을 경고 신호이자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자를 흙 묻은 채로 둬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겨울 내내 감자를 성공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올바른 첫 단계는 바로 큐어링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햇볕 아래가 아니라 반드시 그늘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확한 감자를 보관할 장소로 처마 및 통풍이 잘 되는 창고, 베란다 등을 찾아보세요. 여의치 않다면 커다란 나무 아래에 방수포를 깔아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사광선을 완벽하게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자를 한 겹으로 펼쳐 놓으세요. 서로 너무 밀착되지 않도록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몇 시간, 더 좋게는 하루 종일 두세요. 이 시간 동안 껍질에 묻어있던 흙은 말라붙어 부스러지기 쉬워집니다. 흙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남은 잔여물은 부드러운 솔이나 장갑 낀 손으로 쉽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감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껍질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큐어링 과정을 거치면 감자 껍질은 더욱 단단해지고 수확 과정에서 생긴 작은 상처들도 자연스럽게 아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자의 자연적인 갑옷을 입히는 셈입니다. 이 갑옷은 장기 보관 시 감자를 질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막 수확한 감자를 노리는 가장 큰 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적은 아주 교활합니다. 언뜻 보면 친근하고 유용해 보이기 때문이죠. 바로 직사광선입니다. 많은 텃밭 농부들은 감자를 햇볕에 쬐어
살짝 초록색으로 만들면 저장성이 좋아지고 썩는 것을 막아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에게서 이런 조언을 듣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직사광선 아래에서 단 몇 시간만 있어도 감자 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감자는 본래 땅 속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감자의 모든 생화학적 과정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감자가 갑자기 빛에 노출되면 세포들은 강력한 스트레스 신호를 받는데 마치 위험하다, 우리가 땅 위에 노출됐다, 이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감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며 누군가 자신을 먹으려 할 때 쫓아내기 위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그저 수확한 감자를 말리려고 했을 뿐인데 대신 여러분의 감자를 작은 화학공장으로 만들어버린 꼴이 되는 겁니다. 빛을 받은 감자 속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색깔입니다. 껍질은 물론 때로는 껍질 아래의 속살까지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하죠. 이는 감자 세포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엽록소를 급격히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나무잎을 푸르게 만들고 광합성에 참여하는 그 색소 말입니다. 빛을 감지한 감자는 마치 저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완전한 식물로 거듭나려는 듯합니다. 이제 더 이상 땅속에 머무는 대신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여기는 거죠. 이 때문에 푸르게 변한 부분은 감자가 자신의 표면에 직접 잎을 타이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우리는 시금치, 상추 같은 잎채소도 먹고 파슬리나 딜처럼 엽록소가 가득한 허브도 잘 먹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 바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엽록소 자체는 사람에게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자에서는 엽록소가 마치 화재를 알리는 연기처럼 더 큰 위험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약간 푸르스름해진 감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 별거 아니겠지. 그냥 색깔만 좀 변한 거잖아. 초록색 부분만 도려내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초록색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자 자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시각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자연은 조심해, 나 위험해졌어 라고 경고하기 위해 일부러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엽록소 생성 과정은 훨씬 더 불길하고 위험한 또 다른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자가 엽록소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으면 동시에 다른 물질도 만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자의 주된 무기가 되는 물질이며 그 무기는 다름 아닌 독입니다. 그러므로 감자에서 초록색을 보게 되면 단순히 겉모습에 생긴 흠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감자 속에서 이미 독소가 축적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초록색은 감자가 우리에게 나 만지지 마 라고 흔드는 경고 깃발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밝혀볼까요? 햇빛을 받으면 감자 속에서 엽록소와 함께 활발하게 생성되기 시작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솔라닌이라고 불리는 독성 물질입니다. 화학적으로는 글리코알칼로이드의 일종이며 강력한 천연 독소죠. 이 솔라닌은 소량이지만 감자는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껍질과 싹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지과 식물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감자가 어두운 땅 속에 있을 때는
솔라닌의 농도가 아주 미미해서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빛을 받으면 솔라닌의 생산량이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급증합니다. 감자는 왜 이런 독소를 만들어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는 감자에 기발한 생존 전략이자 놀라운 진화의 결과입니다. 솔라닌은 강력한 살충 및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충으로부터 감자를 보호하고 곰팡이병이나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해, 감자는 스스로 독성 껍질을 만들어 싹을 틔우고 번식하기 전에 누구도 자신을 먹거나 해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자에 내장된 자체 방어 시스템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자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경고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위험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솔라닌은 단순히 맛이 좋지 않은 물질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경계와 소화기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짜 독성 물질입니다. 상당한 양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꽤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입에서 쓴맛이 나고 목이 칼칼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메스꺼움과 구토, 그리고 복통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솔라닌은 혈액 속 적혈구를 파괴하고 중추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통, 어지럼증,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추가될 수 있으며 심하면 경련을 일으키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을 섭취하려면 싹이 나거나 심하게 푸르게 변한 생감자를 몇 킬로그램이나 먹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소량만으로도 심각한 불쾌감이나 몸살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혹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하고 위험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텃밭을 가꾸는 분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처럼 번져 있는 이야기죠. 그 오해는 이렇습니다.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초록색 껍질과 그 아래 살을 두껍게 도려내면 돼요. 그럼 남은 부분은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거고 어쩌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러시안 룰렛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솔라닌은 아주 교활한 독성 물질입니다. 솔라닌은 초록색 색소가 있는 세포에만 얌전하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 감자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초록색 부분은 잘라내겠지만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흰색 속살까지 독소가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는 육안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솔라닌은 특히 껍질, 바로 밑뿐만 아니라 나중에 싹이 돋아날 감자눈 주변에도 활발하게 축적됩니다. 심지어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감자눈 주변에도 이미 독소 농도가 높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록색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증상만 제거하는 것일 뿐 위험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수로 귀한 감자 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색되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지라도요. 만약 감자 일부가 옆면에 작은 반점처럼 살짝만 푸른색을 띠게 변했을 경우, 그리고 당장 드실 예정이라면 해당 부위를 넉넉하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최소 1cm 이상 깊이와 넓이로요. 하지만 감자의 상당 부분, 예를 들어 절반 혹은 3분의 1가량이 푸르게 변색되었다면 올바르고 유일하게 안전한 해결책은 그 감자를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애써 키운 노력이 아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솔라닌을 삶거나 튀겨서 없애려 하지 마세요. 솔라닌은 열에 매우 강해서 끓이거나 튀겨도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자를 가축 사료로 주려 하지 마십시오. 동물들 또한 중독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감자의 유일하고 안전한 용도는 다음 해에 씨감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독성이 오히려 장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흙 속 해충으로부터 더욱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용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실수는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감자가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모든 내용에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어둠입니다. 여기서 절대적인이라는 단어를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도에서 간혹 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고에 희미한 어둠이어서는 안 됩니다. 햇빛이 비집고 들어오는 천 조각으로 덮인 베란다 상자도 안 됩니다. 감자에게 이상적인 저장 공간은 감자가 자라났던 땅속 깊은 곳과 똑같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짧고 희미한 빛이라도 솔라닌 생성을 유발하는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보다 과정은 느리겠지만 진행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반쯤 어두운 곳에 보관하기만 해도 독성 물질의 농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 저장 시 첫 번째 임무는 100% 완벽한 빛 차단입니다. 지하실, 저장고, 빛이 통하지 않는 상자 등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주요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감자를 속여 아직 자신의 고향인 땅속에서 안전하게 쉬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어둠과 함께 감자 보관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온도입니다. 감자도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숨을 쉽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감자 내부의 모든 생명 활동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영양분을 더 빨리 소모하고 시들기 시작하며 수분을 잃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늦추고 감자를 깊은 동면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늘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장기 보관의 이상적인 온도 범위는 섭씨 2도에서 4도 사이입니다. 바로 이 온도에서 감자는 가장 편안함을 느끼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온도가 이보다 낮아져 0에 가까워지면 감자 속 전분이 설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감자는 단맛을 띠게 되고 튀기거나 볶을 때 쉽게 갈색으로 변하며 타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온도가 5, 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는 감자에게 잠에서 깨어날 신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자는 싹을 활발하게 트이우기 시작하며 모든 힘과 영양분을 싹을 틔우는데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난 감자에서는 솔라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서늘한 온도는 성공적인 감자 보관을 지탱하는 두 번째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 보관에서 흔히 간과되는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환기입니다. 감자는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과정에서 감자는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만약 감자를 밀폐된 통풍이 전혀 안 되는 공간, 예를 들어 꽉 묶인 비닐봉투 안에 보관하면 내부에는 아주 빠르게 건강하지 못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높은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곰팡이, 각종 세균, 그리고 다양한 부패를 유발하는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아마 비닐봉투에 넣어 몇 주간 잊어버렸던 감자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축축해지고 미끈거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이것은 바로 환기 부족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감자가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감자 사이를 자유롭게 순환하면서 과도한 습기를 외부로 내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감자 보관에는 밀폐된 용기보다는 구멍이 뚫린 특수 용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틈이 있는 나무 상자, 엮은 바구니, 망사자루 또는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한 감자에 신선한 공기가 꾸준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중요한 보관법을 강조합니다. 수확한 작물, 특히 감자를 밀폐된 비닐봉투에 보관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작물을 가장 빨리 상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비닐봉투 속 감자는 숨을 쉬지 못하고 습기가 차기 시작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했던 감자 대신 끈적거리고 썩어 문드러진 덩어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오랜 시간 검증된 통기성이 좋은 소재입니다. 작은 틈이 있는 나무 판자로 만든 나무 상자가 이상적입니다. 나무는 습도 조절에 탁월하며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등나무나 라탄으로 엮은 바구니 또한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수확량이 많을 때는 전용 망사 자루, 그물망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망사 자루는 최대한의 환기를 제공하지만 빛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루들은 반드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모든 벽면과 바닥에 수많은 통풍구가 뚫려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감자 보관 용기는 반드시 틈이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그물망 형태여야 하며 막혀 있는 밀폐형이어서는 안 됩니다. 감자 보관법 중 흔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원하니까 감자 보관의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일반 냉장고 온도는 보통 0도에서 5도 사이로 유지되지만 종종 2도나 심지어 1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0도에 가까운 낮은 온도에서는 감자 속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는 화학작용이 시작됩니다. 이는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감자 자체와의 방어 반응입니다. 그 결과 감자는 불쾌한 단맛을 띠게 되어 어떤 요리를 해도 맛을 망치게 됩니다. 게다가 당분 함량이 높아진 감자는 튀기거나 구울 때 속까지 익기도 전에 겉이 너무 빨리 갈색으로 변하고 심지어 쓴맛이 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는 대체로 습도가 높고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감자에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니 냉장고는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지 생감자를 오래 보관하는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채소 보관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감자는 꽤 까다로운 채소라서 함께 보관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은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의상 감자와 양파를 같은 상자에 넣거나 창고 선반에 함께 보관하곤 합니다. 한 곳에 모아두면 편리하다고 생각해서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는 보관 과정에서 특정 휘발성 물질과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감자에게 성장 촉진제처럼 작용합니다. 감자는 양파의 존재를 감지하면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싹을 타이우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저장고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왕성하게 싹이 나기 시작하죠. 결국 감자의 보관 기간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이웃관계는 양팩에도 좋지 않습니다. 양파는 감자가 내뿜는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여 더 빨리 썩게 됩니다. 좋은 채소들이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독이 되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 셈이죠.
그러니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감자와 양파는 항상 따로,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자 수확물을 겨울 동안 보관할 완벽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수백 년간 검증된 고전적인 방법은 역시 잘 관리된 저장고나 지하실이죠. 그곳에서 완전한 어둠, 섭씨 2, 4도 정도의 안정적으로 서늘한 온도, 그리고 좋은 자연환이라는 세 가지 이상적인 조건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저장고가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장고를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잘 말리고 소독하며 쥐 같은 설치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죠. 저장고에 감자를 보관할 때는 나무로 된 칸막이나 상자에 담아 바닥에서 약간 띄워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에서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말이죠. 감자를 콘크리트나 흙바닥에 직접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습해질 수 있거든요. 제대로 갖춰진 저장고는 여러분의 수확물에게 그야말로 5성급 호텔과 다름없습니다. 그곳에서 감자는 봄이 올 때까지 쾌적하게 보관될 겁니다. 하지만 도시 거주자라서 지하실이나 저장고는 꿈도 못 꿀 텐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마 겨울 내내 마트에서 감자를 사야만 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서도 감자를 보관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간은 단열이 잘 되어 있지만 난방은 되지 않는 베란다나 발코니입니다. 이런 곳은 보통 감자를 보관하기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되거든요. 크고 불투명한 상자가 필요한데요. 나무 상자나 두꺼운 플라스틱 상자처럼요. 상자 안쪽을 스티로폼으로 한 번 더 덧대어 단열해주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혹시 모를 서리로부터 감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자 위는 뚜껑으로 단단히 덮거나 어둡고 두꺼운 천을 여러 겹 덮어서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나만의 감자 저장고에서는 감자를 꽤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감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입니다. 베란다가 없거나 너무 따뜻하다면 집 안에서 가장 시원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은 팬트리나 현관 쪽 창고, 옷장 등 난방기구와 멀리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물론 그곳의 온도는 이상적인 온도보다 높은 아마 518도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감자를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기는 어렵고 길어야 한두 달 정도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감자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삼배 주머니나 천 가방 또는 엮은 바구니를 사용하세요. 이것들을 가장 어두운 구석에 두세요. 용기를 어두운 천으로 덮어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감자를 상자에 보관할 때 산사나무 잎이나 민트 잎을 함께 넣어두세요. 이 식물들의 피톤치드가 싹이 트고 썩는 과정을 약간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장고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량의 감자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은 바로 어둡게, 시원하게, 그리고 통풍이 잘 되게입니다. 수확물을 겨울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철저한 선별 작업입니다. 캐낸 감자를 그냥 한꺼번에 상자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시간을 들여 감자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골라내야 합니다. 삽에 긁힌 상처, 벌레 먹은 흔적, 역병이나 더댕이병의 징후일 수 있는 검은 반점 등이 있는 감자는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특히 썩거나 물러진 것들은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의 황금률을 잊지 마십시오. 병든 감자 하나가 몇 주 안에 상자 안의 모든 건강한 감자를 오염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꿀 한 통에 들어간 한 숟가락의 타르와 같습니다. 따라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모두 따로 담아두십시오. 이런 감자들은 장기 보관에 적합하지 않으니 손상된 부분을 깨끗하게 도려낸 후 가장 먼저 소비해야 합니다. 오직 엄선되고 완벽하게 건강하며 건조하고 흠집 없는 감자만이 장기 보관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선별 과정이 바로 성공적인 저장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솔라닌을 그저 독이자 위험한 존재로만 여겨왔는데요. 하지만 사실 솔라닌은 자연이 만들어낸 아주 영리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감자는 빛을 감지하면 자신이 땅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감자의 목표는 먹히지 않고 후손을 남기는 것이죠.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시작하며 초록색으로 변하고 동시에 자신의 덩이줄기를 노리는 모든 것을 쫓아내기 위해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본질적으로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를 먹지 마세요. 나는 지금부터 자랄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솔라닌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기근이 심했던 시절,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를 다량 섭취하여 발생했죠. 이것은 단순히 텃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화학과 슬픈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약해 봅시다. 감자 보관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햇빛 노출만으로도 독성 솔라닌 생성이 시작됩니다. 세 가지 핵심 보관 규칙을 기억하세요. 어둡고 서늘하며 건조하게. 이 규칙들을 지키면 여러분의 감자는 맛있고 영양가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관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과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초록색 부분을 도려내고 드셨나요? 아니면 통째로 버리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